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진로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집을 팔면 흥하고 지금 집을 사면 망한다라는 주제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앞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이 예상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 정체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 전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가의 공실률이 급증하고 대출로 인한 부채라든가 부도라든가 압류 등으로 인해서 상가나 아파트나 주택의 경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예상에는 내년에 접어들면 소형 평수 아파트 위주로 1, 20평대 이 소형 평수 위주로 미분양이 속출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의 압구정동이라든가 청담동 그리고 대치동, 반포동의 신축 아파트가 84평방미터, 그러니까 과거에 34평형 기준으로 현재 호가가 30억에서 50억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거래가가 아니라 호가입니다. 자, 호가는 30억에서 50억까지 치솟고 있는데 거래는 절벽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내년과 후년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전세 가격부터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2024년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됩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은 서울 지역은 평균 30% 정도가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현재 34평형 기준으로 평균 지금 집값의 5억에서 7억 이상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지방은 10%에서 20% 정도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지역부터 먼저 하락이 시작되고 지방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축 빌라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신축 빌라의 매수는 절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위험한 것은 지역 주택조합 설립 아파트,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리 싼 값이라고 하더라도 신축 빌라라든가 지역 주택조합 설립 아파트는 손을 대면 크게 패망합니다. 단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은 괜찮은데요. 단 GTX라든가 이렇게 초역세권의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할 때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내년 3월 9일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지금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들의 공약,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라든가 이재명 후보라든가 홍준표 후보라든가 대체적으로 여야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 신규 주택 250만 호에서 300만 호를 건립한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주택의 공급은 대폭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내년부터 서서히 4, 5년 동안 경쟁률이 대폭 하락을 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하락을 하면 미분양은 속출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의 대출이 대단히 까다롭고
중단이 되거나 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올해까지는 2021년 신축년까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몇 년 전부터 올해까지는 상승기였다. 상승기. 자, 아주 호시절이었죠.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 상승기가 몇 년 동안 유지가 됐죠. 그러면 2022년 이민년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승기는 이제 멈추고 정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체기. 부동산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정체가 되면서 호가만 조성이 되고 실거래는 되지 않는 거래 절벽 현상이 정체기가 됩니다. 자, 2023년 개묘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 정체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침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부동산이 침체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거래 절벽. 자, 이 침체기 다음에는 본격적인 하락기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2023년 말에서 2024년 갑진년, 여기부터는 거의 거래가 없어지는, 매수와 매도 자체 거래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는 하락기가 오면 최소한 3년은 계속됩니다. 2025년 을사년, 2026년 병오년까지 하락기가 최소한 3년, 침체기까지 합치면 4년, 정체기까지 합치면 5년간 그야말로 이 거래 절벽,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30% 하락, 지방은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7년쯤에 다시 정체기를 겪게 됩니다. 하락기에서 정체기, 하락이 멈추게 되고, 이제 정체기라는 것은 가격 변동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러다가 본격적으로 2028년 무신년이 되죠. 신유술 오르는, 여기부터 본격적인 상승기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집을 팔면 흥하게 되죠. 왜? 올해까지가 상승기고 내년부터 정체기, 침체기, 하락기로 접어들면 매매 자체, 거래 자체가 절벽이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과거에 몇 차례 겪었지요. 이미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명약관화한데, 불을 보듯 뻔한데, 불문가지한데, 지금 집을 팔면 흥하고 지금 집을 사면 망하게 된다라는 논리는 바로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주명식을 바탕으로, 실제 사주명식, 기은년, 을해월, 을사일, 경진시, 이런 여자분의 사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다. 자, 지금 주식,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9월, 10월, 이것이 11월 중순까지 주가가 일단 보합세를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폭 하락되다가 4%에서 10% 정도,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23%가 하락했죠. 9월 한 달 동안. 자, 지금이 10월인데 이제 10월 무술월에서 11월 기해월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답보 상태가 됩니다. 주식이 먼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부동산이 그 다음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집값은 항상 주식의 등락을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주식이 좋으냐, 부동산이 좋으냐? 자, 을목일간에 편제도 있고 정제도 있죠. 자, 초년, 청년, 장년, 말년으로 갈수록 정제 쪽으로 갑니다. 재생관이 되죠.
이런 것은 안정적인 투자.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더라도 삼성전자라든가 카카오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안정적인 그 주식을 저축식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1년, 3년, 5년 이렇게 저축을 한다. 장기 적금을 든다라는 식으로 주식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보다 더 좋은 게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편제와 정제를 같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을경합, 정관과 일간이 을경합, 합을 하고 있죠. 정관과 합을 하고 있으면서 말년에 상관생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토재성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상관이 있죠. 상관생재가 된다는 거. 이 상관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운이 경진대운에서 신사대운으로 막 넘어가는 전목대운이 됩니다. 전목대운. 자, 지금 이제 경진이면 역시 정제운이죠. 정제운, 여기도 지금 재생관, 정제,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있고 토재성이 있는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 이제 재건축 중에서 일단 역세권, 초역세권이면 더 좋고, 이런 재건축에 투자를 하면, 올해 21년 같은 경우에 이런 사주명식은 재건축, 초역세권에 뭐 34평형이라든가 38평형이라든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집값이 침체기 하락기를 겪을 때 재건축은 보통 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그 다음에 이게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하는 거.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하락기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침체기와 하락기를 겪을 때 일단 신축 아파트가 초역세권에 지어지게 되면 적어도 이제 입주가 2026년 정도에 입주할 수 있다. 그러면 입주해서 최소한 2년은 의무거주지요. 요즘은 특히 요즘 이제 부동산이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상당히 깐깐하기 때문에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의무거주 기간이 2년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26년, 27년 정도 입주해서 최소한 산 다음에 2028년경부터 부동산이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상승을 하게 되면 최소한 4, 5년간 다시 상승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는 장기적인 5, 6년의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 단기 투자로 승부를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그 신사대운, 내년부터 신사대운부터 4, 5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해월생의 정인격이죠. 그러면 조희신이 인묘진 목, 그 다음에 조용신이 사오미, 용신 희신운으로 30년 이상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주는 이 재성이, 이 기토라고 하는 재성이 사화라고 하는 제왕지에 통근을 하고 있지요. 해중무토라든가 진중무토에 통근을 하고 있고, 을목이라고 하는 비경겁제도 해중간목, 진중을목에 통근을 하고 있고, 경금이라고 하는 정관도 사중경금이라든가 유금, 제왕지에 통근을 하고 있죠. 천간에 있는 오행이 모두 통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간도 튼튼하지요. 일간, 해중간목에. 그 다음에 재성도 튼튼하죠. 재성, 간성도 튼튼하죠. 신앙, 재관왕 사주다. 거기에서 식상까지 있어서 상관이 있는데 여기 인성이 있죠. 상관 폐인이 되죠. 상관은 악셀에다고 이 인성은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상관 폐인이 되고 상관 생재가 되죠. 상관 폐인, 상관 정재, 상관 편재. 거기에다가 을경합까지 짜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투자를 해도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에 의해서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다. 재물이 나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와도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절대 들어온 돈이 나가지를 않는다. 왜? 정인격의 정제, 상관 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되고요. 특히 성공 투자의 법칙이라는 것은 3대 7의 원리. 내가 1억 원의 돈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는 7천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출은 30% 이내에서 받아야 됩니다. 대출이 30% 이상이 넘어가면 마음에 동요가 오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식, 코인, 부동산 이 투자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영끌의 빅2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명식에 따라서 식상생재가 되느냐 상관생재가 되느냐 아니면 관인상색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적극 투자 아니면 주식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도 경매냐 아니면 아파트냐 빌라냐 임야냐 이렇게 투자와 투기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주 명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투자의 목적이 투기가 되면 안 되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목적, 즉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러한 돈 욕심이 과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 욕심을 낸다는 것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내면의 질량과 내공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욕심을 내면 돈을 벌 수 없다. 돈 욕심을 내지 말고 내면의 질량과 내공, 실력을 갖추면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내공이라는 게 있고 이 우주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듯이 내공이 있는 사람은 내공은 사람과 좋은 사람과 재물과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내공을 갖춰야 됩니다. 돈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쓸 것인가 그냥 벌 것인가만 몰입하지 말고 내가 돈을 벌면 교육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할인업 어려운 사람을 상담해주고 교육해주고 이러한 할인업을 해서 널리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교육복지 할인 상담 사업에 멋있게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한 밝은 기운의 명분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집을 팔면 흥하고 지금 집을 사면 망한다 라는 주제의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심사원장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